자, 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아 타이거즈 일본 오키나와 캠프가 시작됐고 또 호주에서도 있고 네, 이번 캠프를 통해서는 이제 내년 살림에 네, 정말 유용하게 쓸 제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을 마무리 캠프 같은 경우 좀 돌아보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년 시즌에 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좀 찾아보는 새 얼굴을 좀 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대되는 선수들, 또 신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번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호주 리그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제2의 최지민을 찾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기아는 호주 리그에 선수들을 파견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질롱 코리아 소속으로 해서 선수들이 호주 리그에 참가를 했고,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강릉고를 졸업하고 1라운드 지명 선수로 입단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잘 준비를 한 상황에서 호주로 가서 실전을 경험을 했고, 이때 이제 최지민 선수가 좀 황당한 상황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상한 심판 판정이라던가 또 접전 상황에서도 나가고, 아무래도 이제 리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경험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에 팀의 필승조,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최재민 선수가 그렇게 기대했던 이름은 아니었는데 정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대표팀 필승조까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이 기대감 속에 호주 리그로도 이제 선수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김기용과 김현수, 홍원빛, 곽도규, 박민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캔버라 소속으로 가게 되는데, 질롱코리아가 올 시즌 호주리그 참가가 불발이 됐고요. 대신 기아가 다른 팀으로 좀 호주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파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주 가는 선수들은 1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네. 좀 많은 선수 아니다. 정말 한두 명이라도 새로운 얼굴이 탄생을 한다면은 기아 입장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실전 경험에 가까운 경기들이니까 네.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내년에 좋은 전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도 영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정리되는 선수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아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고영창, 남하준, 송우섭, 박이룬 등 4명의 그 투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제 몇 명의 선수, 육성 선수를 이제 말소를 하기도 하는 등 새로 신인 선수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단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할 일이 고영창 선수가 있는데요. 고영창 선수 하면은 투심이 상당히 좋아서 고두심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19년에는 55경기에 나서 3.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기도 하는 등 불펜에서 이제 투심이 좋기 때문에 땅볼을 유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156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1군 콜업에 실패를 하면서 더 이제 기록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이렇게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올 시즌 보면 좀 투수 쪽에 변화가 많은데, 코치진에서도 정명훈 투수 코치 올 시즌 1군에서 시작을 했다가 시즌 중반 기아가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 또 불펜진 운영에 대한 좀 논란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명훈 코치를 잔류군으로 내리고 서재훈 코치를 이렇게 1군으로 부르는 그런 변화 개편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모두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서 서재훈 코치, 각정철 코치,
코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정재훈, 이동걸 코치로 지금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명호 코치라도 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를 마운드 쪽에 초점을 둬서 좀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즌이 끝나고 나서 좀 대대적인 코치진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올 시즌 본다면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 가정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코치진에 많은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코치진 그 마운드 쪽에만 집중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 좀 구단의 책임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서재영 코치인데 서재영 코치는 그러면 내년에 다른 팀에서 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이제 낮은 결과를 또 아직 그 퍼스트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치진의 이동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팀들 중에는 퍼스트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를 남겨두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내년 얘기가 나와서 내년 시즌은 3월 23일 개막이라고요? 네, 일찍 리그를 시작합니다. 내년 시즌 좀 변화가 있는 게 올 시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나 라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날씨가 이제 변화하면서 리그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런 우천 취소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리그 일정이 이게 취소됐던 경기들 재편성되고 잔여 경기 일정이 나온 뒤에도 이제 우천 취소 경기가 늘어나면서 리그가 10월 17일에 최종전을 치르는 등 상당히 진행이 늦어졌고요. 여기 이제 아시안 게임 원래는 이제 아시안 게임 휴식기 됐는데 이번엔 휴식기 없이 진행을 했는데도 시즌이 늦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11월 7일에 시작이 되는 만큼 이 추위 속에 이제 겨울역을 하게 되면서 팬들도 힘들고요. 이제 선수도 부상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천 취소에 관련해서 이제 좀 정상적인 리그 일정을 위해서 경기 일정 작성 원칙을 새로 마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개막을 일주일 앞당겨서 3월 23일에 내년은 시즌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가 되면 바로 더블헤더를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더블헤더 같은 경우는 잔여 경기 일정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즌 막판에 치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시즌에는 4월부터 이제 7, 8월은 덥기 때문에 이 혹서경을 제외하고는 금토 경기가 취소되면 바로 더블헤더로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타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7일에서 4일로 축소가 되는 등 좀 리그 운영을 정상화를 위한 좀 원칙이 마련이 됐습니다. 올 시즌 보면요. 우천 취소 경기가 72경기, 지난 시즌보다 69%나 증가한 부분도 있고 내년 11월에는 프리미어 10위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변화가 준비가 됐습니다. 예.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FA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지금 관심 가는 선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FA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주 네. 말씀해 주세요. 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일단 최용우 선수 같은 경우는 나는 의리다. 나는 뭐 연봉 얼마더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원래 이제 뭐 FA 뭐 이렇게 아프고 있으면은 행사 같은 거 잘 참석하지 않는데 호랑이 가족 한마당 이제 고종욱 선수라든가 이제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등장을 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이제 잔류의 의지 강하고요. 기아에서도 이 선수들 같이 가자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곧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 광주FC 소식 전해주시죠. 인천한테 4연승 무산시켜버렸네요. 예, 아쉽습니다. 네. 예. 이 경기 전까지는 뭐 강주가 1위 팀 울산을 잡기도 했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리그에다가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너무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새 얼굴들이 대거 나서긴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인천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날 선제골 넣은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도 강주를 상대로 한 데뷔골을 넣은 루키 선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종혁 감독도 신예 선수들, 인천의 젊은 선수들에게 좀 축하하고 싶다. 근데 내가 전술 준비를 좀 잘못했다, 내 탓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강주 입장에서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경기는 11일 대구의 경기, 이제 이번 주 쉬어가고 대구의 원정 경기를 통해서 승점 사냥을 재개를 됩니다. 이제 리그가 3경기가 남았는데 강주는 3위, 그 이상 2위까지 노리고 있고요. 1위는 확정이 됐습니다. 울산이 앞선 대구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확정했고요. 지난해 이어서 리그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